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중요한 일이 있는데 거울을 보는데 내 얼굴에 막 뾰루지? 여드름? 맞아. 이런 게 나가지고 너무 속상했던 경험 혹시 있으세요? 많죠. 그리고 그런 거 날 때는 왜 좀 되게 이상하고 좀 촌스러운 데 있잖아요. 뭐 맞아요. 코옆 이런 데, 웃긴데. 왕서방 같은 데 맞아요. 그런 데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그러면 왠지 자신감 갑자기 하락되고 맞아요. 딱 거기만 보이고 집중도 안 되게 되고. 못생겨 보이고. 맞아요. 저만 그런 건가요? 이렇게 좀 중요한 일이 있거나 뭐 중요한 만남,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촬영 이런 걸 앞두고 꼭 얼굴에 이런 게 나더라고요. 맞아요. 뭐 그런 일, 면접, 웨딩 맞아요. 촬영 전에 이럴 때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게 좀 성인 여드름 환자분들의 특징이 그래요. 성인 여드름? 네네네. 정신적인 스트레스, 잠 못 자고 이제 이럴 때 여드름이 막 나는 거. 그게 바로 이 성인 여드름. 특히 여성분들의 특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런 게 나는 게 뭐 다들 그런 거군요. 그렇죠. 심리적인 스트레스, 그쵸? 수면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드름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그렇죠. 또 여드름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왔거든요. 네.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 계속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빨간 불청객, 여드름 탈출 작전. 사춘기도 아닌데 그쵸. 보통 사춘기 때 여드름이 난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또 요즘에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긴 해요. 아니죠. 그러면은 여드름이 뭔지, 도대체 여드름이 왜 나는지 다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드름은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정의도 같고 원인도 같습니다. 정의는 이 피지선 주변에 생기는 염증, 만성 염증 질환을 여드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는 4가지인데요. 피지량이 많아지고 각질이 두꺼워지고 피부 상재하고 있는 여드름균이 때문에 생기는 염증, 이 4가지가 바로 여드름이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나이랑 상관없이 맞아요. 여드름이 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네네. 결국엔 나이랑 상관없이 원인도 같고 정의도 같다. 그게 이제 여드름의 그 현상이죠. 성인 여드름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인 여드름하고 사춘기 여드름의 그 기준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세요? 20살 성인이 되는 나이? 그렇죠. 근데 이제 피부과에서는 25세를 기점으로 계속 여드름이 나면 성인 여드름이라고 진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성인 여드름을 저희가 구별을 하는 이유는 성인 여드름은 좀 치료가 어려워요. 그리고 오래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인 여드름을 조금 25세를 기점으로 좀 구별을 해주려고 하는 거고 이 성인 여드름 환자분의 특징은 우리가 왜 유존이라고 아시죠? 네. 턱 끝하고 이런 턱선 이런데 염증 여드름을 좀 많이 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어깨 너머로 듣기에는 그 여드름에도 종류가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그런가요? 네, 여드름 종류가 있습니다. 여드름 종류는 대부분 사실 여드름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 좀 구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염증이 없으면 좁쌀 여드름. 염증이 있으면서 부으면 화농성 여드름인데요. 사실 연장선상에 있어요. 좁쌀 여드름이 좀 그냥 방치하면 이제 화농성 여드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크게 임상적으로 그냥 눈으로 보였을 때는 좁쌀 여드름하고 화농성 여드름으로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죠. 크게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나게 되면은 이게 뾰루지인지 뭐 여드름인지 모낭염인지 사실 구분이 안 돼요. 그렇죠. 얘네들을 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사실 다 이제 뾰루지 났어요 하면서 병원 맞아요, 오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뾰루지란 단어는 사실 진단명은 아니죠. 그냥 얼굴에 울긋불긋하게 나는 거를 뾰루지라고 하는데 이 여드름하고 되게 비슷해 보이는 애들이 있어요. 뭐 모낭염이라든지 모낭충염이라든지 근데 요런 애들하고 여드름을 감별할 수 있는 기준은 그 좁쌀 여드름이 있어요. 좁쌀 여드름? 네네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여드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좁쌀 여드름을 더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피부를 이렇게 스트레칭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 해보면 좁쌀 여드름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으면 여드름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제 확실히 여드름이 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셀프 진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2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여드름.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하지 마, 절대 하지 마라. 뭐가 있을까요? 절대 하지 말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희 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셀프로. 셀프로. 직접 여드름을 짜지 마라. 네.
바로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한 건데요. 거기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여드름을 손으로 직접 짜지 마라. 손이 아니면 뭘로 짜지? 손으로 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짜지는 정도가 아니라 막 긁어오거나 그쵸? 막 파가지고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세안할 때 우두두두 거리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시나 봐요. 그래서 좀 집착적으로 막 강박적으로 다 제거하시는 분들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나게 되면은 거슬려요. 거슬리죠. 손으로 자꾸 만지게 되고 맞아요. 저도 손으로 이렇게 좀 짰거든요. 손으로 절대 짜면 안 된다고 네. 하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손으로 절대 짜면 안 되는 이유 그쵸. 뭔가요? 짜면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여드름도 되게 스트레스지만 여드름 다음에 나오는 그 흉터, 여드름 흉터.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여드름 흉터가 생길 수 있는 지수, 흉터 지수가 바로 이 손으로 여드름을 직접 짰을 때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손으로 짜게 되면 네네. 흉터가 남기 때문에 가능성이 커지는구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직접 짜지 마라. 이제 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여드름이 났어요. 압출기? 압출기. 이 압출기를 사서 네. 집에서 직접 짜는 거는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아, 좋군요. 본인이 잘 짜실 수 있다면 직접 짜셔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실 짠다는 것은 누른다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 누르게 되면 이 염증을 그대로 깊은 피부 속에다가 집어넣는 꼴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네. 생각만 해도 너무 오히려 싫죠. 짜다가 더 깊숙이 들어갈 수가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압출에서는 압출기도 필요하지만 압출기를 사용하는 그 기술이 스킬이 되게 중요하다는 그렇죠. 겁니다. 장비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그걸 사용하는 수 있는, 스킬이 그렇죠. 필요하다. 네네. 그럼 만약에 음. 내가 압출기로 잘 짤 수 있다. 있다. 자, 아니면 또는 내가 이렇게 낫다. 낫- 언제쯤 짜는 게 네. 시기적으로 가장 맞아요. 적절할까요? 그 압출기를 사용하는 기술도 중요한데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네, 모든 그쵸. 건 타이밍. 맞아요. 언제 짜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붓기나 염증이 있을 때는 사실 그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화농성 여드름일 때는 오히려 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농성 여드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붓기를 빨리, 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게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피부과 가서 염증 주사를 맞으시거나 먹는 약, 바르는 약을 처방받아서 염증을 빨리 가라앉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아까 화농성 여드름 말고 또 있는 게 좁쌀 여드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좁쌀 여드름 중에서도 또 두 가지가 나뉘는데 완전히 막혀있는 좁쌀 여드름이 있고요. 약간 오픈되어 있는 좁쌀 여드름이 있어요. 그거를 개방면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그 모공이 약간 열려있는 좁쌀 여드름 그때 육안으로 확인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그 개방 면포인 단계에서 그 타이밍에서 압출기를 이용해서 짜주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이 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집에서 각질 관리, 각질 제거를 자주 하면은 여드름에 도움이 되나요? 각질 제거, 각질 자체가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질 제거는 굉장히 유용한 홈케어인데요. 저는 2주에 한 번 정도 하는 거를 2주에 한 네, 번? 네. 근데 요즘에는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너무 자주 하면 또 네, 안 좋지 너무 않아요? 자주 하면 피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럴 때 여드름이 피부가 약해지면 안 아무는 여드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드름 자체에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여드름이 잘 안 아물기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너무 이제 자주 홈케어를 각질 제거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세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라? 호르몬 밸런스. 저도 많이 들어보긴 했어요. 네네. 피부 상태가 사실은 그 신체 밸런스, 호르몬이랑 굉장히 영향이 깊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우리가 여성들이 호르몬 하면 생각나는 장기는 뭐 난소라든지, 뭐 어떤 자궁이라든지, 이런 것만 생각 많이 하시지만, 피부야말로 이 호르몬에 반응하는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특히 그 피지선은 이런 밸런스가 깨졌을 때, 이제 굉장히 피지량이 많아지면서 여드름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호르몬 밸런스를 깨지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인데요. 이제 생리가 다가올 때, 그럴 때 이제 생리기간, 생리기간 다가올 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은 또 호르몬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은 어떤 음식이 좀 여드름에 안 좋은가요?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음식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탄수화물 음식이에요. 고탄수화물.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우유. 네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이에요. 요 세 가지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요, 이 호르몬, 특히 뭐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그리고 인슐린, 그로스 팩터 같은 어쨌든 그런 호르몬의 밸런스를 다 깨뜨리면서 여드름이 점점 악화되는 쪽, 여드름 피지량도 많아지게 되고 각질도 점점 쌓이는 쪽으로 우리 피부를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깨뜨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주 큰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안 먹으면 대체 어떤 게 여드름에 좋은 거예요? 여드름에 좋은 음식은 또 따로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사실 탄수화물이 아니라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고구마. 그렇죠. 뭐 현미라든지 현미.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 아시다시피 야채 과일입니다. 네, 야채 과일.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좋은 질 좋은 기름, 식물성 오일, 뭐 아보카도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생선 기름 이제 이런 것들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한 음식들은 여드름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식습관도 관리를 해야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또 말씀하신 게 무슨 생리전, 네네. 월경전. 월경전. 근데 이거는 많은 여성분들이 다 느끼실 거예요. 네, 너무 월경장 악화는 굉장히 이제 많은 악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월경장 악화뿐만 아니라 뭐 난소에 혹이 있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산부인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이제 직접적인 호르몬 그 밸런스 때문에 이런 여드름이 나타나는 아주 큰 원인이 됩니다. 네. 그러면 호르몬 밸런스를 뭐 해치는 행동들을 알려주셨는데 네네. 좀 호르몬 밸런스를 맞추는데 네네네.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호르몬 밸런스가 올 때를 한번 예측해 보자는 거죠. 그쵸? 그때가 아무래도 배란 전후거든요. 호르몬의 영향을 맞아서 피지선이 점점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근데 거기서 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이 피지량이 나오는 그 구멍 있죠? 네. 구멍은 점점 좁아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많이 생성되는데 나오는 구멍이 작아지니까 더 여드름이 잘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배란 전후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그럴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조금 더 보습을 잘해줘라. 보습을 잘해라. 네네. 왜냐하면 너무 그 각질세포가 딱딱하면 그 나오는 구멍이 점점 작아지고 이제 폐쇄되거든요. 그래서 뭐 젤이라든지 아니면 세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 각질세포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서 이 모공이 조금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피지량이 생성돼도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바로 이 호르몬 밸런스가 깨진 피부에 그 적당한 균형을 찾아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갑자기 생각난 게 네네네. 제가 이제 친한 친구 중에 좀 여드름성 피부의 피부인.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 친구는 화장품을 하나 사용하더라도 다 그 여드름 전용을 이용을 하는데 네네네. 이런 여드름 전용 제품이 효과가 있나요? 네, 여드름 전용 제품 사용하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이유는 단호하죠. 네, 단호해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요. 우리 음식처럼 화장품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 그리고 여드름을 만들지 않는, 즉 넌 커메도제닉한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하나 바하 같이 약간 그 필링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아까 2주에 한 번 제가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일매일 여드름이 생기는 그런 어떤 피부 환경을 화장품으로서 교정해주면서 갖고 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집에서 하는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래서 화장품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라고 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 화장품의 선택은 굉장히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선생님한테 배운 것처럼 네, 이렇게 네. 집에서도 꾸준히 셀프 관리를 해주고 네. 또 좀 심해질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도 받으면서 네. 그럼 정말 금상첨화겠네요. 너무 좋죠. 그게 저희 진짜 바라는 바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인 분들한테 네.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여드름의 특징은 우리 일상 속에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일상 속에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을까 보시려면요, 여러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수면 부족, 그리고 음식,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흡연을 내가 하고 있는지 어떤 그런 5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체크하셔서 치료와 홈케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인자를 없애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워드입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진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도움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거 딱 보니까 손으로는 절대 짜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들도 얼굴에 만약에 뭐 여드름이 났다, 손으로 절대 짜지 마시고요. 또 호르몬 밸런스도 여드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호르몬 밸런스도 균형 있게 잘 맞추시면서 여드름 꼭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